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엔진 펌프에서 기동 모드 선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동 모드가 있고 정지 모드가 있고 수동 모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기본이 자동 모드로 돼 있어야 수신기에서 엔진 펌프에 기동 신호를 줬을 때 엔진 펌프가 기동될 수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수신기는 당연히 기본 모드로 자동 모드로 돼 있어야 되고 엔진 펌프도 동일하게 자동 모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신기에서 자동 모드가 아닐 경우에나 또는 엔진 펌프에서 정지 모드나 수동 모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둘 다 자동 모드가 아닐 경우에나 둘 중 하나가 자동 모드가 아닐 경우에 엔진 펌프는 화재 시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엔진 펌프 같은 경우는 자동 모드가 기본인데 자동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절체를 하는 순간 막바로 수동 기동이 된다고 그랬죠. 엔진 펌프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자동 모드에서 정지 모드로 했을 때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화재 시에 펌프가 기동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이 상태 감시를 수신기에서 잘못된 모드로 선택되어 있다는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충북고시에 대학 교수님께서 실용신안 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이런 기능을 삽입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 제안을 했는데 산업협력단 직원 되시는 분하고 교수님하고 동보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 같이 동시에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그 직원분은 읽어보셨는데 그 교수님은 읽어보질 않았더라고. 수신 확인을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있는데 지금 벌써 한 열흘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직원분하고 내가 얘기할 때 혹시 이거 인터넷에 이런 내용을 좀 공개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정보가 새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기능이 나오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메일을 안 열어보는 거 보니까. 그래서 포기한 걸로 간주하고 여러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 교수님한테 제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소방 엔진 펌프의 제어 장치, 전면의 조작 및 감시부죠.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띄었어요. 이렇게 이제 엔진 펌프 자동 정지 수동 모드 선택부. 그래서 자동 모드로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죠. 자동에 불이 들어가는 건 자동으로 선택이 돼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정지로 하면은 정지 상태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 정지 상태면은 수신기에서 기동 신호를 줘도 기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근데 이제 만약에 수동 모드로 딱 이게 버튼을 딱 눌렀을 경우 이게 딱 토글이 되면은 선택이 되면은 막바로 기동이 돼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엔진 펌프는. 정지를 하려면 정지 모드로 해야 되겠지. 이걸 눌러야 되겠지. 정지 모드로 했다가 자동 모드 버튼을 눌러서 자동 모드로 기본 모드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죠? 시공해 보신 분들은 엔진 펌프가 다 똑같진 않아요. 내가 이제 시공해 본 부분 요 AL1하고 AL2 요 비정상 상태 있을 때 접점이 나오는 그 상태 감시할 수 있는 접점이 나오는 단자가 AL1하고 AL-2죠. 경고시에 온다 여기 요 단자죠. 그러니까 요 단자. 그래서 이게 접점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노멀 오픈 접점이죠. 항목이 한 몇 가지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경보용 접점이 어떤 때 동작하느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배터리가 이제 역결석이 됐다든가 반대로 결석이 되면은 이게 직류 회로예요. AC 220을 다운해 가지고 DC로 24V로 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12V나 24V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 펌프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 틀리겠지. 마력수가 크면은 DC 24V로 해야 시동을 가는데 힘이 될 수 있고 마력수가 좀 소용량 소마력 같으면은 12V로도 이게 기동이 되겠죠. 그래서 24V 아니면 12V입니다. DC. 배터리가 역결석이 되면 직류는 비정상이지 거꾸로 돌아가겠지.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예 못 돌게 했을 거야. 아마 역결선 돼 있을 때는 아마 그런 장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면 저전압이겠지. 또는 이제 전압이 12V면 12V 이상 과전압이 충전이 되면 안 되는데 과전압으로 충전될 때, 또 엔진이 시동이 실패가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충전하기 위해서는 AC220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에 나중에 보면은 AC220 단상 넣을 때는 AC220.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중압 펌프도 제어반도 있어요. 보면은 그 우측에 보면 중압 펌프를 제어하는 단자가 있는데, 중압 펌프를 MCC에서 제어할 수가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요게 이제 ECC인데 엔진 펌프 컨트롤 센터, 그리고 이제 전동 펌프 컨트롤 센터고, 보통은 우리가 MCC에다가 주펌프하고 중압을 이렇게 하잖아. 두 개를 갖다가 제어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MCC 봤을 때 중압을 여기서 안 하고 MCC에서 안 하고 ACC에서 하면 주펌프에 대한 제어만 할 수 있으면 되죠. MCC에서. 그럴 경우에 여기다 연결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전원이 3상 4선식이 들어와야 돼. 왜냐면 여기 이제 3상 모다가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RSTN이면은 380에 220V가 이렇게 3상 4선식에서 이렇게 중압 펌프를 여기서 제어할 때는, ECC에서 제어할 때는 3상 4선식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상 2선식 220만 들어오면 됩니다. 220V. 그래서 여기서 제어할 때는 4선식이 들어와서 380에 220이 연결돼야 되고, 엔진 펌프 단자에.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압 펌프는 제어 안 한다 그러면 단상만 집어넣으면 넣어주면 되니까 R하고 N하고 이렇게 두 가닥만 2선식으로 오면 돼요. 그래서 380이 됐던 220이 됐던 여기서 할 때 전원이 연결이 되면은 여기는 그걸 갖다 그 전압을 220을 사용한다고. 여기 380에 4선식 380에 220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충전용 전원은 220으로 사용을 해야 돼. 또 단상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 220밖에 안 들어오니까 220. 어차피 220으로 받아야 돼. 받아가지고 DC 12V나 24V로 할 때, 그러면 여기서 12V라면은 전압을 다운을 하는 거야. 12V로 교류를. 그래서 정류기를 통해서 DC 24V로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24V 같으면 24V로 다운해서 정류를 해서 직류로 변화를 해가지고 DC 24V로 충전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제 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류가 연결돼도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전원은 DC 24V다. 뭐 충전하고 시동하고 뭐 이럴 때. 그래서 이게 전원이 연결이 안 됐을 때, 아까 얘기했죠. 배터리가 역결선이거나 배터리가 저전압이거나 과전압이거나 엔진이 시동에 실패했거나, 전원이 연결이 안 되면 당연히 충전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한전 전원이 연결이 안 됐던가. 연결이 안 됐다는 거는 전원이 죽었을 때, 차단기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MCC에서 보통 전원이 옵니다. 이쪽으로. MCC 전원이 죽으면 이것도 덩달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전원이 연결이 안 됐다는 거는 이 들어오는 전원 자체가 죽었을 수도 있고, 한전정에 끊어졌을 수도 있고, MCC에서 여기로 오는 차단기가 있어요. 그 차단기가 트립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다 전원이 AC 전원이 연결이 안 된 그런 항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AL1하고 AL2 단자가 이제 접점이 이제 붙는 거지. 경고 접점. 그걸 경고 접점 이용해서 수신기로 이상 상태를 경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비 상태를. 그래서 그렇게 접점이 동작이 되면서 이 엔진 펌프에서는 경보가 부작용보가 돼. 부작용보라는 게, 보통 경보는 이렇게 안 나다가 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속적인 부자가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단속 경보라는 거는 이렇게 프리카라고 그러지. 프리카. 여기서 여기 이제 전압이 나올 때만 소리가 나왔다가 전압이 잠깐 끊어지면은 이게 0.5초 미만입니다. 이 간격이, 끊어지는 간격이. 그래서 0.5초 간격으로 부자가 뿍, 삑, 삑, 삑 이렇게 단속 부자가 경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 릴레이가 동작돼가지고 접점이 붙겠죠. 네? 요 양단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내가 이제 크게 키운 건데, 연동뽀뽀 제어반의 내부 연동부 경고형, 이상상태 경고형 출력 접점 단자됩니다. 내가 이 접점을 그려놨어요. 노멀 오픈 그러면은 영어가 이제 노멀, 상시, 이 오픈, 개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상시, 개로 접점. 그래서 동작이 안 될 때는, 이게 동작이 됐을 때는 붙는 것이요. 예? 동작이 되면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이 안 됐을 때는, 동작이 안 됐을 때 그 상태를 상시라고 그러고, 동작 상태, 동작, 그러니까 상시 개로는 동작 폐로라는 얘기예요. 동작이 되면. 기호를 그릴 때는 상시 동작되지 않은 상태로, 오픈 상태로, 노멀 상시 개로 접점 상태로 이렇게 심볼을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다가 아까 이상 상태 항목에 해당되면 이게 붙는 거예요. 릴레이가 동작되면. 붙어가지고 이제 수신기하고 이걸 연결하면은 비정상 상태가 입력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AL1하고 AL2는 경고 시에 접점이 붙는 단자, 수신기하고 상시 비정상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 지금 요거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추가를 하고픈 게 뭐냐면은 정지 모드로 했을 때, 여기 정지 모드로 했을 때, 이 정지 모드로 돼 있으면은 수신기에서 신호를 줘도 여기 기동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감시를 해야 돼. 그리고 이 기능을 내가 추가하자고 내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충북의 모 시의 그 교수님한테. 이 부분에 내가 설명을, 동영상을 제작해서 동시에 보냈거든요. PDF 파일로 해가지고 수신기의 감시 기능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분은 전문이 아니니까, 전공이 아니니까. 일단은 소방 화재 수신반의 감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죠. 단위 경계구역이 있을 거 아니야. 요게 하나의 경계구역이 면적이 600평방미터 가로 세로 곱하기, 그걸 이 면적 내에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경계구역의 감시 단위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재 감시는 경계구역별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상태 감시는 경계구역에 있는 시스템의 어떤 상태라든가, 아니면 또는 이제 뭐 관련 설비, 뭐 아까처럼 얘기한 거, 템파라든가, 템파 스위치, 그 다음에 수위, FS, 후루드 스위치라든가, 이런 게 전부 상태 감시하는 거라 그랬지. 또 요런 아까 이제 엔진 펌프가 정지 모드로 되어 있다든가, MCC에서 셀렉터가 수동으로 되어 있다든가, 전원이 죽어 있다든가, 그런 거를 감시하는 게 상태 감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감시는 수신기에서. 제어도 있겠지. 물론 제어는 기본이에요. 감시가 되면 제어가 되겠지. 감시에 의해서 상응하는 제어가 필요하겠지. 화재 감시가 되면 경종을 내보내야 되고, 비상방송반하고 연동이 돼서 층 화재를 보내주면 비상방송반에서 뭐 일제경보 아니면은 우선경보 법령에 맞는 그런 식으로 우린 층신호만 보내준다고 그래서, 방송은 화재층, 그러면 거기에 알맞는 이 비상경보 사이렌을 보낸다. 그러니까 요거를 감시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는 출력, 화재 감시는 경종이요, 화재 연동하고 두 가지요. 그리고 상태 감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태가 동작했다는 거, 그 확인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동작했어요? 응? 뭐가 잘못됐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지. 상태 감시는 설비가 동작한 거하고, 그다음에 비정상 상태로 돼 있는 거. 밸브가 잠기면은 안 되죠. 그걸 감시하는 게 템파 스위치지. 조금만 잠겨도 접점이 붙어서 밸브가 잠겼다는 걸 보내주는 거. 비정상.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진 펌프가 정지로 내가 추가하려고 하는 그 기능. 엔진 펌프가 정지 모드로 돼 있다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것도 내내 접점이 붙어서 이쪽으로 상태 감시, 비정상 상태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상태 감시는 설비 동작 비정상 상태 등을 무전압 2보 접점으로, 이 무전압 2보 접점에 스위칭에서, 스위칭이라는 건 접점이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상태를 감시하는 것을, 접점이 붙으면 입력이 되는 것이고, 접점이 떨어지면 입력 상태가 초기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이 아닙니다. 축적 기능도 없고, 요 상태 감시는 접점은 이게 붙으면 리얼타임 신호가 입력이 되고, 그럼 축적이 아니 비축적이지.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왔다가 다시 접점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자동 입력, 자동 정지요.
그러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신호가 들어가고, 또 여기서 자동으로 정지가 되면 접점이 떨어지면은 여기서도 연동 관계가 부사라든가 이런 거 표시라든가 초기화되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동 입력, 자동 정지. 이거는 이제 지속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화재 신호는 자동 기동했지만은 지속이 된다 그랬지. 예? 지속이 되니까 수동으로 복구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자동 기동, 자동 복구요. 이 접점이 떨어지면 여기도 소멸됩니다. 입력된 게. 화재 신호는 지속이 된 상태지만.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전압 2호 접점이라는 게 있는데, 무전압 2호 접점은 릴레이 이것처럼 아까 얘기한 NG 버프의 어떤 이상 상태 항목에 해당되면은 릴레이가 동작돼서 붙는 접점, 전기적인 릴레이 접점에 의해서 나오는 무전압 2호 접점이 있고, 노멀 오픈 접점을 활용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기계적인 리미트 또는 리드 스위치라는 게 있어. 리드 스위치는 자석을 갖다 대면은 그 리드라는 게 동작을 해가지고 떨어지거나 붙거나 하는 그런 접점. 그걸 리드 스위치라고 하고, 아니면 기계적인 터치, 템퍼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떤 돌출된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 버튼이 밸브가 완전히 열렸을 때는 눌려가지고 접점이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요거의 NC의 접점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여기 밸브가 완전히 열리면 이 꼭지가 꽉 눌려버린다고, 거기 어디 닿아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동작 끝에 떨어져 있다가 한 바퀴나 두 바퀴만 이렇게 돌리면 다시 원이 스프링에 붙죠. 복귀한다고 그러잖아. 또 동작돼서 떨어져 있다가 이게 밸브가 잠기면 이게 눌려있던 게 떨어지면 스프링이 다시 붙어 복귀돼가지고 붙는 거. 이게 NC 접점이죠. 또 이건 눌렸을 때만 붙는 거. 동작했을 때 붙고, 기계적인 어떤 외압에 의해서 하여튼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자석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동작되고, 이것도 동작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도 눌려서, 이거 눌려서 붙는 거고, 이거 눌려서 떨어지는 것 뿐이요. 서로 반대. 다시 그 외부의 물리적인 외력이 이제 소멸되면 이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귀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접점의 유형만 틀린 거예요. 이거는 NO고 이건 NC라는 거. 그래서 템퍼 스위치는 보통 NC 접점이에요. 그래서 밸브가 완전히 눌려가지고 떨어져 있다가, 아니면 리드 스위치가 근접돼가지고 자석의 힘에서 떨어져 있다가, 이건 자석의 힘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외부의 버튼에 눌려가지고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지. 외부의 힘에서. 다만 종류가 자력이냐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떨어지느냐 동작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이나 기계적 2호 접점, 요런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요렇게 엔진 목표에 들어가는 거는 릴레이 동작되는 거니까 전기적인 릴레이 접점에 의한 무전압 2호 접점이고, 이건 기계적인 외력에 의해서 이제 자력이나 이런 거에 의한 2호 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단위 구역 내 감지기들이 쭉 개수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달리겠지. N이 있잖아. 감지기 1부터 2부터 필요한 만큼 리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말단에다가 이 송배전을 쳐가지고 말단에다 종단장 달아야겠지. 종단장은 상시 화재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가지고 흐르면은 정상. 어디 한 군데라도 송배전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끊어져도 전류가 못 들어오면 단선 낸다고 그랬지. 부자가 온다고 그랬지. 단선 감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통 감시라고 그러지 보통. 그런 용도로 하는 거고, 감지기는 요 스위치가 쭉 감지기가 일종의 스위치라고 노멀 오픈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쭉. 물론 반도체적인 접점이라고 그랬지. 반도체 접점이라는 거는 접점은 아니지만은 이 열이나 연기에 의해서 이 반도체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흘러버린다고 그랬지. 흐르면 접점이 붙은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동시에 여러 개가 동작하지는 않지. 먼저 이게 동작했으면 이제 화재가 이제 확대가 되면은 이게 먼저 동작해도, 일단 이게 동작되면 이거 동작되나 마나요. 왜냐면 하나가 이미 동작되면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동작된 게 제일 화재보가 들어가면 이미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는 건 사실. 화재가 박업된다 그래도 감지기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동작하나 두 개 동작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접점이 하나 붙으나 두 개 붙으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이미 수신기에도 자체적으로 지속이 됐다고 했잖아. 여기도 지속이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화재에서 선이 끊어지면은 접점이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신기 자체에서 지속 접점을 만든다고 그랬잖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우아회로요, 우아회로 이런 걸 갖다가 엔드회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접점 두 개가 직렬 연계 두 개가 동시에 붙어야 돼, 엔드로. 만약에 하나는 붙더니 하나 붙으면 동작 전류 못 오르잖아. 그런 걸 보고 엔드회로라고 그래. 엔드. 요거는 우아회로의 우아. 하나만 붙어도 여기는 전류가 흐른다. 이건 두 개가 붙어야 엔드가 돼야 전류가 흐르고, 뭐 여러 개 중에서 다수에서 하나만 우아 하나만 붙어도 이걸 우아회로, 이건 엔드회로예요. 감지기는 화재 감시. 응? 내부 반도체 SCR 스위칭 소자가 열 또는 연기에 의해서 트리거되어 화재 수신반의 화재 감시 회로에 마이너스 회로를, 플러스는 이 감시 회로에 수신계, 이것도 감시회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건 전원의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러면 여기가 회로고 이거 공통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가. 응? 그럼 여기 마이너스 쪽을, 이게 회로하고 공통이 연결되잖아, 감지기가 쭉 송배진. 그리고 회로, 이 감시회로의 마이너스 쪽을 스위칭해 주는 거예요. 예? 스위칭 하면 화재가, 동작하면 화재가 입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접점이나 뭐에 의해서 연동이 돼가지고 경보도 내보내고 지구경종 이렇게 되는 거겠지. 대피경보. 경종 내보내는 거는 화재 지구에, 화재가 입력된 지구에만 경보가 나가는 게 아니야. 지구경종이 층 단위로 나간다고, 층 단위로. 일제경보 같으면 전층이 나가는 것이고, 경종은 1층, 2층 경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층 단위로. 뭐 1층 A, 뭐 2층 B 이렇게 두 개씩 없어요. 1층 두 개의 지구가 있다면은 들어오면 같이 1층에다 짬바하면 돼. 지구 경종은 이렇게 같이 물리면 돼. 왜냐면 층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제명동 같으면은 전체가 다 오는 거고, 각 층에. 우선경보 같으면 여기 정해진 시퀀스에 의해서 2계층 경보, 4계층 경보, 그런 스타일에 의해서 경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이건 지구경종 발부하는 거예요. 화재 감시면.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있다고 그랬지, 순서. 화재가 발생했잖아. 이렇게. 화재에서 감지가 동작하잖아.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열이나 연기에서 감지가 동작하고, 화재 입력이 되겠지, 수신기로. 그럼 여기 내부에 해당 지구에 화재 감시 회로가 작동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됐어? 경보를 내보내야 되겠지? 경종 발보, 지구경종. 그럼 지구경종 울어 안 울지? 경종 내보낼 때는 뭐 방송반이 설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방송반으로도 층화재만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방송반에서 경보 방식에 의해서 일제 경보냐 우선 경보냐에 따라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시퀀스가 됩니다. 여기서 층신호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보가 오르면 그 경보를 인지해가지고 제실자가 대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퀀스가. 자, 상태 감시. 아까 엔진버프 같은 경우는 노멀 오픈 접점이잖아. 엔진버프 제어반 내부 설비 상태 감시 접점 AL1하고 AL2. 지금 템파하고 속성이 또 똑같다고 그랬지. 템파 상태 감시니까 이렇게 말다에다 중단장을 해야 이것도 솔로 도통 감시를 합니다. 설비 상태 감시 접점은 설비가 동작했음을 확인해주는 확인용 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설비가 비정상 상태로 있음을 확인해주는 경보용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엔진펌프 내부 제어반 내부에 연동 단자들 중에 AL1하고 AL2 노멀 오픈 상시 개로 접점은 경보용 접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엔진펌프 제어반에서 이상 상태가 발생되어 경고 접점 AL1과 AL2의 노멀 오픈 접점, 상시 개로 접점이 동작되어 단락이 되죠. 릴레이가 동작되면 단락이 동작할 거 아니야. 접점이 붙을 거 아니야. 이제 이 접점이 수신반의 설비 상태 감시회로 스위칭해서 화재 수신반에 그 상태를 표시한단 말이야.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접점이 이제 단자에 물린 대로 들어가겠지. 공통하고 뭐 엔진 펌프 이상이라고 써 있는 단자의 내부에 연결을 하면 마이너스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입력이 되면 어떻게 해요? 표시가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이 부자가 울겠죠. 여기 부자가 크게 내가 보이게 한 거예요. 짝간에서 부자가 울면 이제 상태 경보용 부자예요. 부자는 아시겠죠? 부자가 울고 그러니까 이제 청각적으로 이거는 이상 상태를 통보하는 거야. 소리가 나는 거는 소리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지를 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록 장치의 내용을 표시를 하는 거야. 엔진 펌프 이상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 내부에 메모리에다가 기록이 되겠죠. 그래야 사후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 원인을 이 기록 장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화재 사고와 관련된 이벤트 시간 등과 설비의 정상 동작 또는 비정상 상태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건 이제 시각적으로 엔진 펌프가 이상이 있다는 걸 두 가지로 요 해당 창구에 불이 들어오고 여기에 기록 장치에 이벤트가 뜨겠죠. 팝업이 되면서 기록도 되고 그다음에 청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 꼼짝 말아요. 기록 장치에 들어가면은 맨날 뭐 벌금이 얼마느니 어쩌느니 떠들어봐 소용없어. 이런 기록 장치가 이 기록 장치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감시를 하니까 기록 장치에 여기 메모리가 되는 거고 나타나는 거지. 만약에 이런 거를 기능을 여기다가 연결을 안 해가지고 뭐 엔진 펌프가 이상이 있는 거 필요 없어. 엔진 펌프의 전원이 끊어져도 필요 없어. 엔진 펌프가 자동이 아닌 정지 모드로 했어도 이게 감시가 안 되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경보도 안 되고 표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기능을 자꾸 넣자고 하는 이유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보를 해야 되고 표시를 해야 되고 여기에 표시하면서 기록도 해야 나중에 사후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있으면 관리자들도 이거 내가 꽂을 때 간다 제대로 안 하면은 인지할 수도 있고 또 관리에 그만큼 이거 형사적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빼박이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철저하게 되는 거. 말로만 뭐 하면은 CR이 안 맥힙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안전을 위해서 넣는 거지만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자꾸 내가 이런 넣는 거예요. 족보에도 없는 걸 갖다 넣는 거지. 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사 시에 화재 시에 설비를 정상 작동시켜서 관리가 되니까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갖다가 내가 여기다가 표기를 해봤어요. 엔진 펌프 제어반에서 자동 정지 수동 모드 선택부죠. 이게 자동 정지 수동 모드 선택부인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 둘 다 이제 여기서 수신기는 당연히 자동 모드로 돼 있어야 되고 기본이 이 정지 모드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신기에 정지 모드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 모드로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자동 모드 돼 있어야 여기도 자동으로 똑같이 돼 있어야 돼. 동일하게. 이제 둘 다 자동 모드로 돼 있으면 정상 모드라는 얘기. 정상 화재 시에 엔진 펌프가 기동 신호가 들어오면 둘 다 자동으로 했으니까 정상 기동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동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 정지로 돼 있다든가 둘 다 뭐 또 정지로 돼 있다든가 여기는 자동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정지로 돼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화재 시 엔진 펌프 정상 기동이 불능하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둘 다 자동 모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자동 모드로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불이 깜빡깜빡 할 테니까. 지금 여기는 자동 모드, 정지 모드로 돼 있어도 아무런 뭐 깜빡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접점으로 상태 감시를 하자는 얘기야. 비정상 상태로 돼 있을 때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비정상 상태를 감시하느냐. 상태 감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에 1에서 4는 엔진 펌프 이상이라고 내가 현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4가지. 그러니까 이건 오화에러예요. 아까 얘기했죠. 1번은 배터리 역결선, 2번은 배터리 저전압 및 과전압, 3번은 시동 실패, 4번은 전원이 연결이 안 됐던 그러니까 전원이 죽었다. 결론적으로. 연결이 안 되던 뭐 스위치가 꺼지던 4가지일 때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붙으면 오화에러가 동작돼서 이 릴레이가 동작돼가지고 이 AL1하고 AL2가 이렇게 양단이 단락이 돼서 이걸
화재 수신만에다 연결해가지고 상태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지. 아까 그 엔진 펌프 정지 모드로 돼 있을 때 5번이 정지 모드로 돼 있을 때 붙는 접점이 오하이로가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5개를 하나로 묶어서 오하이로 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접점 이 5개 중에서 하나만 이상 있어도 이게 접점이 동작되는 거잖아. 일괄 출력 접점이 되는 거예요. 5개 중에서 하나니까 오하이로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엔진 펌프에 이상 있는데 뭐가 이상 있는지 잘 모르잖아. 전문가들도 이거 다 기억을 못 하잖아. 물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펌프에 이상이 있을 때는 경보가 들어올 때는 뭐에 들어가서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 이제 수신기에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걸어 놓으려고 그래. 코팅해서. 지금까지는 안 해. 지금부터는 하려고 그래. 내가 개인 돈으로 뭐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코팅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뭐 엔진 펌프에서 뭐가 무상 이상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다가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정지 모드로 돼 있다고 그래. 그런 항목도 추가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도 여러 개가 오하이로니까 좀 불편하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단독으로 하는 게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단독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 두 번째 방법. 정지 모드일 때 단독으로. 그래서 릴레이식으로 내가 이제 그렸어요. 이게 등가 이러니까 뭐 개념만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 돼. 이거 단독으로 엔진 펌프가 정지 모드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 정지 모드로 할 때 이게 예를 들어 신호가 들어온다 그래요. 이렇게 동작하겠지. 붙겠지. 수신번호는 엔진 펌프 정지 모드라는 경보 들어가 안 들어가. 상태 비정상 상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가가 조금 상승해야 되겠지만 편하잖아. 어쨌든 위에 1방법이든 2방법이든 이렇게 입력이 돼야 기록 장치에 표시되고 여기 동작 표시 등 들어오고 부자 올고 그리고 여기 메모리가 되겠지. 기록이 상태가. 근데 이렇게 되면 빼박이라고 그랬잖아. 관리 철저히 하겠지. 형사적인 이권 되니까. 지금까지는 뭐 애매하잖아. 이게 내가 언제 내가 분명히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손댔는지 나는 분명히 제대로 확인했다고. 이렇게 되면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빼박이에요. 이거 기록 장치하면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길을 싸고 방법을 내가 지금 자꾸 찾는 거예요. 내 취미생활입니다. 원래 성격이 좀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제안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차원일 뿐이지 금전적 이익이라니. 뭐 이런다 돈 생기는 거 아니잖아.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 이익이나 명예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안이 공공의 안전을 지켜주는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또 하는 거는 뭐 내가 제안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메일을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거는 뜻이 없다는 거,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강의도 하면서 공개하면 또 여기에 또 관심 갖고 또 이렇게 나 같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뭐 어떻게 이런 거를 뭐 소방청에도 내가 제안을 해보고 그랬지만은 예선에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조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